반갑습니다.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설픈 집사 한결입니다. 이번에는 부모 자식 간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의 금전거래를 특수관계인의 거래로 보고 특별하게 엄중하게 잣대를 대고 살펴보기 때문에 정빙을 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입증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모아두셔야 되는 것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본격 금전거래에 대한 설명에 앞서 상속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세율은 동일한데요. 상속은 일괄 부여하고 전체를 다 하는데 공제금액이 많다는 특징이 있고, 증여세는 수정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부산 변두리에서 주택가격이 1억 5천 정도 할 때 이야기인데요. 금융재산 1억, 집값 1억 5천, 약 2억 5천의 재산을 갖고 상속을 걱정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상속 공제에 일괄 공제가 있어서 5억까지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공제를 하여 주기 때문에 재산이 5억이 안 된다면 상속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 공제에 5억을 기본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억까지는 상속 걱정을 안 해도 되고요. 이 경우에는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여서 5억 정도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5억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고 자녀들에게 상속을 양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공제에 2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10억 2천만 원까지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재산이 10억이 넘는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충분히 알아보시고요. 동거를 10년 이상 하고 요건을 갖춘다면 최대 6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16억 2천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15억이 안 된다면 상속이 증여보다는 유리하고요. 15억을 초과한다면 증여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특히 30억이 넘는다면 사위, 며느리 등 손자 등을 이용해서 넓게 많은 사람에게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 금전거래를 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걸리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10억을 초과한다면 입장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조사를 하게 되고요. 조사하게 되면은 그 내역을 다 살펴보기 때문에 금방 들통이 나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금전거래 증빙을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되는데 차용증은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인적사항, 차용일자, 차용금액, 변제기일, 변제방법, 이자율, 서명날인 등이 들어가야 됩니다. 변제기일은 너무 길면은 증여로 인정받기 쉽기 때문에 5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차용증 양식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차용증은 지방법원, 민원, 생활소고의 계약서에서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여인과 차용인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과 차용일자, 이자율, 변제기일, 변제방법이 있어야 되는데요. 할푼리는 헷갈리면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일할은 10%가 됩니다. 기타, 기한이익 상실이나 특약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4조, 5조는 생략하셔도 되는데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여인과 차용인 서명 날인을 하여야 됩니다.
차용증 양식 중에 이자율과 변제 방식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2항에 의해서 4.6%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연간 이자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정려로 보지 않습니다. 4.6% 금리로 환산을 해보면 2억 1,700까지는 무이자로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3억이면 1.27%로 하면은 1,000만 원 이익에 모자라기 때문에 정려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요. 5억 같으면 2.61%입니다. 5억에서 2.6%로 하면 딱 1,000만 원이 되는데 1,000만 원 미만이라 했기 때문에 2.61%로 정리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10년 동안 5천만 원을 정려세 없이 정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억 6,700까지는 정려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3억을 대여를 하였다면 1.27%로 할 건데요. 이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27.5%를 원천 징수해서 채무자인 자녀가 납부를 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부모님의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납부가 굉장히 번거롭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주택구입이나 큰 금액이 아니라면은 무이자 범위 내에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용에 대한 변제기일 이런 약 5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고요.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간인 경우에는 정려로 간주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이자의 경우에도 정려가 아니고 차용이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일부 원금이라도 갚아 나가는 게 좋은데요. 이 경우에는 상환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혼합 상환 방식이라 해가지고 일부만 원금 균등 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만기 일시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을 갖춘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되고요. 상환기간은 가능하면 5년 전후로 하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의 일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빙하지 못한다면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간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확정일자나 우체국에 내용증명 우편을 받아 넣는 게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려면 내용증명 표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상환을 하는 겁니다. 차용증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 실천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를 하여서 계좌이체로 원금이나 이자를 꼭 상환하는 기록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무이자라면 원금을 일부라도 상환하는 기록을 꼭 남겨두셔야 되겠습니다. 무이자가 아니라면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금전거래가 있다면 금전거래 발생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을 하여야 되고요. 차용증에 확정일자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증거를 남겨두셔야 됩니다. 적정 이자율은 4.6%인데 연간 1천만 원 미만 이자는 정려세가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상환기간은 5년 정도로 잡는 걸 추천드리고 길어도 10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2억 정도 금액이라서 무이자로 한다면 일부 원금이라도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환했는 이력을 계좌이체로 하여서 같은 금액 꾸준히 낸 기록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